사회의 안전과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살인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런 별다른 동기 없이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게 다가오죠.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치정이나 금전으로 인한 원한관계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살인마들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 능력이 없는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죠. 14년 전이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3주 뒤 다른 지역의 어느 저수지에서 시신이 돼서 발견됩니다. 당시 전국신문에 일면을 차지했었던 이 경기도 광명시 여자 초등생 살인사건은요, 아직도 이러한 내용으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1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뚜렷한 용의자나 단서가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린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30일 광명시 소화 2동의 주택가입니다. 오후 5시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8살의 전 양은요,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놀다 오겠다 라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날 집 앞 놀이터에서는 평소에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양은 이 사이에서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 양의 부모는 아이가 혼자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거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모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날 첫날 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전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주변 동네까지 모두 수색해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놀이터에서 사라진 이후 전 양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 놀이터는요, 평소 전 양이 동네 아이들과 자주 놀던 곳입니다. 집에서 5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인 곳에다가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어요. 인근에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고 동네 어른들도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놀이터에는 전 양과 함께 놀았던 여러 아이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경찰은 우선 목격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을 상대로 전 양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을 했죠. 그러던 중 몇 아이들이 수상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말로는 처음 보는 20대 정도의 남성이 전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었지만 유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죠.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 남자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괴 사건은 이런 경우에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품을 노린 납치 사건의 가능성이 있겠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중을 차지하는 유괴 사건의 경우가 해당되는 건데,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부모에게 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유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찰과 전 양의 부모는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에 수사팀을 둘로 나눴죠. 그래서 외부 조사팀과 전 양의 집에서 대기하면서 범인에게 걸려올 전화를 분석해야 하는 조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부모도 아이만 무사히 돌려보내준다면 범인이 제시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전량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범인의 협박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높은 가능성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가 있겠죠. 그동안 일어났던 유괴납치 경우를 볼 때 사건은 돈과 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범인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용의자의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는 있죠. 범인은 어린 아이에게 집착하는 로리타 콤플렉스와 같은 소아성애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유괴된 아이는 성범죄의 희생이 되고요, 결국 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유형의 범죄자일 경우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이거나 성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여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얼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있죠. 전량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라는 점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범인에 대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범행 현장이었던 놀이터는 아이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인이 이러한 곳에서 아이를 강제로 유괴하기는 어려운 곳이죠. 만약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 강제로 범행을 시도했다면 전량이 도망치거나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요, 같이 놀던 아이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 놀이터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수상한 장면을 봤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전량이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어디론가 갔다는 말을 했죠. 전량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범인을 따라갔다라는 점을 보면은 평소에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면식범이라면은 전량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 가족에 대한 원한으로 벌인 보복범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 범행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전량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됩니다. 범행 현장의 특징을 고려한다고 해서 범인이 반드시 면식범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의외로 범인이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량이 아직 상황 판단이 느리거나 어려운 어린아이다라는 점을 볼 때 낯선 사람이 보이는 친밀감에 유인당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은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유인해낸다거나 잠깐만 도와달라 또는 강아지를 이용한 수법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사를 해봐도 사건이 풀리지 않자 경찰은 실종된 전량과 관련된 단서와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전량의 거주지와 학교 광명시 일대를 수색해봤습니다. 동시에 전량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나 전과자, 최근 출소자, 전입자,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실시되었죠.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수사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사실 놀이터와 아이들의 진술에 따라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던 이 20대 남성의 신원은 좀처럼 파악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의 진술이라는 것을 사실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가는 오히려 착오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수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인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행동인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실종 한 달째가 됐습니다. 2003년 4월 21일이에요.
이 경기도 화성시의 간척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이 주변 웅덩이에서 여자아이의 시체가 하나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죠. 처음에는 이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사체를 무작정 당시 조사 중인 전량과 연관 지을 수는 없었어요. 사체가 발견 당시에 눈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요. 그냥 체격이나 골격으로만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일 것 정도로만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소식을 들은 담당 형사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현장으로 출동해 봤습니다. 20일 전 집 앞 놀이터에서 사라진 전량은 이때까지만 해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 상태였지만 사실 누군가 전량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사체를 본 전량 실종 사건 담당 형사들은요, 사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전량일 것이라고 반사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이제 사체의 사망 당시 입혀져 있던 옷이었죠. 사체는 실종 당시에 전량이 입고 있던 분홍색 니트와 회색 운동복 바지 차림 그대로였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 사체가 전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부패가 심각해서 정확한 사인이나 성폭행 여부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실종 사건이 유괴 사건이 되었고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 됐습니다. 사체 부패 정도로 볼 때 전량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살해되었고 이 웅덩이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사체의 머리에는 흙도 묻어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전량이 강제로 범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살해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신 부패 외에도 당시 사체의 상태는요 형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체 머리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양손과 다리는 빨랫줄에 묶인 채였었다 그래요. 이게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타살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일반인의 소행이다 라고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 편이었어요. 반항할 힘도 없는 어린아이의 손발을 결박한 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비닐봉지까지 씌워놓은 범인의 잔인성을 봤을 때 이것이 정상인이나 초범의 소행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량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대낮에도 이곳이 인적이 드물고 지역 주민들도 가지 않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차량 진입은 가능하지만 초행자가 접근하기에는 길이 험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것은 범인이 이 화성 지역의 지리에 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전량의 얼굴을 비닐봉지로 가린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당시 범인의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얼굴을 굳이 가려놓는 행위는 살해 후 죄책감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의 죽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고요. 이것이 곧 면식범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죠. 하지만 무조건 면식범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전량을 필요 이상으로 팔다리를 꼼꼼하게 결박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면식범으로 두 가지 다 해당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경찰은 30명이 넘는 사건 전담반을 다시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량이 살던 광명시 일대와 사체가 발견된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봅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해서 수사가 다시 멈추게 됐어요. 그렇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이 전량 사건이 1년이 흐른 2004년 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로 40세 남성인 김씨라는 사람이 검거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듯 했죠.
당시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김씨라는 남성은 전량의 사체가 발견된 같은 달이었던 2003년 4월 미성년자 유인죄로 8개월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목포의 오감동이라는 곳 상가 건물 앞에서 여자아이를 납치했던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됐죠. 경찰은 이 김씨에게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동일 전과가 있다는 점과 인상착의가 전량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비슷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김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봤지만 전량 사건과는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도 전량의 유괴살인 사건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볼 때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초중반 정도의 남자로 예상되고요. 실종되고 살해된 전량과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면식범일 가능성, 그리고 전량이 살던 광명시내와 시신이 유기된 경기도 화성시의 지리에 밝은 인물일 것이고 살해 수법을 봤을 때 성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 하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범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요.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워낙에 이 사건이 초기 수사에서 단서들이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추가 제보나 목격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시신은 많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탓에 대조해볼 DNA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라면은 이 사건도 미제 사건 파일 속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 전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2003년 3월 3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일어난 여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